자, 이제 우리가 JSP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실습을 하겠습니다. JDBC죠. JDBC는 자바에서 DB에 접속하는 기술이죠. 예, 자바에서는 다양한 DB를 접속을 할 수 있고요. DBMS마다 명령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대응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JDBC라는 표준을 만들었고요.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는 이제 구현된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DB 접속을 하는데, 우리가 자바 공부할 때는 프로퍼티즈 파일을 가지고 DB 정보를 불러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서버 쪽에 보면은 context.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한번 열어보실까요? 우리 서버스에 들어가 보면 context.xml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이게 혹시 디자인이 뜰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소스해서 소스 코드를 봐주세요. 그럼 여기서 주석이잖아요. 주석은 빼고 좀 내려오면 이 상태가 나오죠. 예, 이 안에 내용을 교체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지워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라인 XML, 이걸 뭐라고 하냐면 XML 지시어라고 합니다. 이 현재 문서가 XML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첫 라인에 와야 돼요. 첫 라인엔 주석도 오면 안 돼요. 공백도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첫째 라인, 첫째 칸에 이게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주석을 쓰시려면 둘째 라인부터 쓰세요. 자, 근데 XML 문서로 시작되고요. 쭉 가다 보면 지금 컨텍스트로 태그가 끝나잖아요. 근데 시작 태그가 안 보이죠? 약간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하면 이게 컨텍스트 태그가 이게 보이죠?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어차피 이거 다 지우고요. 첫째 라인 빼고 여기를 다 전체를 교체할 거거든요. 이걸로요. 자, 그래서 이 컨텍스트, 여기는 웹.xml 참조한다는 뜻이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리소스 네임 이름을 오라DB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참조할 거예요. 예,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에 오라클 관련된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맥스 토털은 처음에 50개의 커넥션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많이 하면 그만큼 서버가 느려지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URL이 있는데 연결 문자열이고요. 유저네임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계정이요. ID, 패스워드요. 예, 여기를 정확히 잘 대소문자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컨텍스트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저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JSP에서 여기 있는 파일을 읽어서 DB 접속 정보를 세팅할 겁니다.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자바 코드랑 연결이 될 것이고요. 드라이버 이름 철자 주의하세요. 대소문자. 지금 여기는 이제 서버가 시작될 때 커넥션을 미리 5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만들면은 좋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URL 연결 문자를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ID 자바 계정 패스워드 이거 좀 다르게 세팅하신 분들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포트 번호도 혹시 다른 분들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요. 2번 프로젝트. JSP 2번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자, 이번에 프로젝트 만들면서는 web.xml을 체크하고 만들죠. 자,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에도 해도 되는데요. 이게 코드가 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추가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프로젝트 네임은 JSP02번이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 런타임에 아파치 톰캣 9.0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바로 피니시 하지 말고요. 넥스트 2번 하세요. 그리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세요. web.xml 체크하고 피니시 하시죠. 자, 새로운 JSP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B 연동을 하려면 이 OJDBC 6.jar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자바에는 없잖아요. 이거 자바에는 인터페이스만 있고 이거가 있어야 여기에 실행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클래스들이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요. 근데 이건 자바 기능이 아니니까, 기본 기능이 아니니까요.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추가하는 디렉토리는요. 웹 inf 밑에 lib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고정돼 있어요. 이 디렉토리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OJDBC 6.jar 파일이요. 우리 오라클 설치 디렉토리 쭉 찾아가 보면 JDBC lib 디렉토리에 가보면 OJDBC 6.jar가 있어요. 이거 카피하세요. 자, 저 파일을 찾아서 또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기존에 있던 거를 카피해서 경로 잘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lib 속에다 넣어야 합니다. 그럼 lib 속에 가보면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혹시 복사했는데 표시가 안 된다 그러면 F5 새로 고침하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도 만들었고요. 자, 이제 DB 연동을 하려면 아까 이제 우리 context.xml 파일에 그 연결 정보를 저장해 놨잖아요. 거기에 접속하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src 현재 프로젝트예요. 커먼 패키지를 먼저 만들고 DB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코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java conf env 슬래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oradb라는 이름을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 context.xml에 그 태그에 oradb라는 네임이 있었죠? 그 정보를 읽어올 거예요. 그래서 50개의 커넥션 중에서 하나를 받아서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JSP02 프로젝트죠. src로 가세요. 자바 코드 추가하는 거죠. 먼저 패키지 추가요. 패키지 네임은 커먼입니다. 거기다가 이름이 db인 클래스죠.
예, 이 파일은 아까 이제 여기서 오라DB 있죠? 이거랑 우리 그 context.xml이 있었습니다. context.xml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름 있죠? 이거랑 여기가 같아야 돼요. 양쪽이. 예, 오라DB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 자바부터 env/까지는 고정이고요. 이 context라는 클래스가 context.xml을 그 정보를 읽어드리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이 리소스 태그의 네임과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 정보에서 커넥션을 하나 얻어오라는 뜻입니다. 커넥션 50개 중에서 하나를 얻어와서 리턴하세요. 그럼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커넥션, 오라클 DB에 접속할 수 있는 키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한글 처리가 좀 약간 번거로웠습니다. 한글 처리할 때 항상 이 코드가 들어갔었죠. 예, 데이터가 넘어올 때 세큐리티 인코딩 이렇게 해줘야 이거는 이제 포스트 방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포스트 방식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겟 방식은 또 약간 좀 다릅니다. 예,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이거를 매번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를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src 커먼 패키지예요. 인코딩 필터라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이 필터라는 것은 선처리 클래스입니다. 우리 이제 정수기에 보면 필터가 있죠. 물 나오기 전에 한번 필터 걸렀다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액션이 들어왔을 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먼저 한번 들렀다 가는 코드예요. 경유지예요, 경유지. 여기서 왔을 때 이런 변수를 만들고 이거를 추가하려고요. 네, 그러면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먼저 한번 세팅되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코드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먼 패키지에서 자, 클래스로 만들지 마세요. 클래스 말고요. 이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선택하시고요. 자, 클래스 네임에 인코딩 필터라고 쓰세요. 자, 클래스 네임 중요하지 않습니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제 하겠지만 패키지랑 클래스 네임 중요하지 않고요. 피니시. 자, 그러면 이 보드가 작성됐죠. 여기서 중요한 게 웹 필터라는 이 어노테이션입니다. 아까 서블릿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서블릿도 아까 여기서 어노테이션이 있어서 링크를 시켰잖아요. 자, 여기다가 지금 슬래시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이 필터는 선처리되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선처리되는데 이 필터를 언제 호출할 것이냐, 그거를 여기서 지정하는 건데요. 슬래시 스타 하게 되면 모든 패턴을 말합니다. 예. 이 현재 사이트에서 어떤 요청을 하든지 여기 한번 들렀다 가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좀 다른 패턴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패턴에 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변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셋에 utf-8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doFilter라는 메서드를 찾아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URL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플레이스 여기 돼 있죠. 주석이 돼 있죠. 여기다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 코드를 추가할게요. 예, 그래서 이 리퀘스트 셋 캐릭터 인코딩에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폼에서 데이터 작성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넘어가죠. 그럼 예를 들면 뭐 JSP나 서블릿이나 이런 데 가게 되죠.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여기 먼저 들러요. 그래서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체인 두 필터라고 돼 있죠. 이게 메인 액션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요청한 메인 액션이 실행이 되는 코드이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액션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선처리를 할 코드예요.
선처리 여기서 하고 메인 액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페이지에서 아까는 매번 우리가 이걸 했잖아요. 이걸 항상 써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실습하기 위해서요. 먼저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 텐데 기존의 테이블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테이블은 지우고 새로 만들 것이고요. 거기다가 자료를 좀 집어넣어서요. 커밋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화면에 JSP 화면으로 띄워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존에 작성된 테이블이 있어서요. 먼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바 계정 먼저 연결하셔야죠. 그리고 기존 테이블은 지우고요. 새로 테이블을 만드는데요. ID 가변 문자열 50바이트 널값 허용하지 않고요. 프라이머리 키니까 ID는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비밀번호, 이름, 날짜는 날짜형인데 기본값은 sysdate는 현재 날짜를 리턴하는 함수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멤버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여기 밑에 메시지를 잘 보세요. 에러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레코드를 집어넣는데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코드를 몇 개만 넣어놓죠. 이렇게 집어넣고 셀렉트를 해서요. 잘 내용이 출력이 됐으면 이거를 우리가 JSP에서 이제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커밋을 해야지 되고요. 커밋 안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웹앱 디렉토리 밑에 멤버라는 디렉토리 만드시고요. 거기에 connect.jsp입니다. 여기서는 그 JDBC 라이브러리에 접근해야 되니까요. java.sql 패키지를 임포트 해주세요. 그리고 커넥션입니다. 커넥션에 우선 우리가 지금 정보는 context.xml에 저장해 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불러와서 할 텐데요. 일단 여기서는 직접 한번 작성해서 오라클에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연결 문자열이죠. ID, 패스워드, 드라이버, 그리고 오라클 서버에 접속하는 거죠. 접속해서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접속되었습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 뭔가 오타가 있거나 에러가 있으면 접속 에러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일단 접속이 잘 되는지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실습을 하겠습니다. 웹앱 밑에 새로운 폴더 멤버입니다. 자, 이제 접속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정보가 정확하면은 오라클에 접속되었습니다가 뜰 것이고요. 오타가 있거나 오라클이 꺼져 있거나 그러면 접속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이 커넥션이라는 건 DB 접속을 담당하는 객체고요. 여기 연결 문자리인데요. 여기 고정이고요. 여기 호스트,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끝에는 서비스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XE, 익스프레스 에디션에서는 XE입니다. 이거 철자 정확히 해야 되고요. 여기가 오라클 계정이죠. 아이디, 비밀번호, 여기는 오라클 접속 드라이버 클래스, 접속하는 거죠. 접속해서 정보가 이상이 없으면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멤버 테이블을 가지고 화면에 출력도 해보고요. 추가, 수정, 삭제 이런 작업을 할 텐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MVC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인데요. 주로 이제 모델 하면은 데이터 처리죠.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기능들을 이제 모델, 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 것이고요. 뷰는 화면 출력을 담당할 것입니다. 페이지죠. 주로 JSP 페이지. 컨트롤러는 흐름을 제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글자를 따서 MVC 패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JSP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거를 많이 이제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잘 익히셔야 됩니다. 흐름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목록을 출력해 볼 거예요. 목록을 출력할 때 지금 이런 파일을 5개를 만들어야지 목록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 인덱스 페이지는 그냥 시작 페이지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료를 이 컨트롤러에다 요청할 겁니다. 그럼 컨트롤러에서는 데이터를 DAO는 이제 데이터 액세스죠. 실제로 이제 DB에 접근해서 일을 하는 클래스죠. 거기에 처리해가지고 자료를 DTO에 담아가지고 이 리스트 페이지로 넘겨서 출력시킬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추가 수정 삭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이 작업이에요. 목록을 뽑을 거예요, 먼저. 근데 파일을 5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좀 오래 걸리겠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클래스들 먼저 만들게요. 클래스 먼저 만들고 페이지 만들어서 호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SRC 밑에 멤버 패키지를 만드시고요. 거기 멤버 DTO입니다. 멤버 DTO에 테이블의 필드명과 동일하게 필드들을 만드시고요. 이거 기본 생성자죠. 파라미터 없는 거. 그리고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생성자 만드시고요. 5개짜리. 근데 이제 생성자를 우리가 지금 변수는 6개잖아요. 변수 6개인데 생성자를 3개 만들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는 거. 또 5개짜리. 여기는 뭐가 빠지냐면 날짜가 빠져요. 날짜는 아까 기본값이 있잖아요. 날짜는 우리가 안 넣어도 기본으로 들어가니까요. 기본값을 써보기 위해서 5개만 쓸 것이고요. 또 6개 다 들어가는 생성자도 있어요. 생성자가 3개라는 거죠. 다 필요하니까 3개 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toString, 나머지는 gettersetter입니다. 자, 패키지 src에서 멤버란 이름의 패키지를 만들어주세요. 네, 거기에 멤버 DTO 클래스입니다.
필드들 만들었죠. 변수들. 클래스, 이 테이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생성자, 이렇게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하고요. 파라미터 없는 생성자. 그리고 지금 파라미터가 이거는 5개입니다. 5개인데 날짜는 빠져 있어요. 이건 매개 변수가 5개, 이건 6개예요. 생성자가 지금 3개라는 거죠. 투스트링 메서드, 나머지는 게터, 세터들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멤버 DAO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만드시고요. 우선 메서드가 여러 개인데요. 리스트, 우리가 먼저 목록을 뽑으려고요. 그래서 다 작성하면 오래 걸리니까 우선 멤버 리스트 메서드만 작성하겠습니다. DAO 클래스에서 먼저 회원 리스트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작성했습니다. 리턴 타입은 리스트고 멤버 DTO고요.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여기가 이제 DB 접속이고요. DB 접속 처리하는 객체, SQL을 실행하는 객체, SQL 실행 결과 셋을 탐색하는 객체죠. 그리고 앞에서 만들었던 DB 클래스의 DBCONN 메서드로 전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DBCONN 메서드에서 java conf env 이 oradb가 뭐였죠? context.xml
거기에 오라DB랑 이름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 정보를 읽어와서 커넥션을 하나 리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턴 받아온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올라올 때 처음에 50개의 커넥션이 있었어요. 50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개를 받는 거죠. 리턴 받고요. SQL입니다. 자, SQL인데 이거 한 줄로 적기에 너무 길어서 떨어뜨렸는데요. ID, 비밀번호, 이름, 투차 함수는 날짜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포맷으로 4자리 연도, 2자리 월, 일 이렇게 만들고, 이거가 함수니까 알리아스 붙인 거고요. 주소, 전화번호, 멤버 테이블, 이름 순으로 정렬입니다. 그래서 SQL 실행 객체를 만들고 실행을 시켰죠. 그리고 레코드를 하나씩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서 자료가 있으면은 이 필드명이죠. get 다음에 자료형 필드명입니다. 변수에 쭉 담았죠. 근데 이제 날짜 같은 경우요. 날짜는 우리가 데이트 타입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데이트를 그냥 스트링으로 출력할 거라서요. 그냥 스트링으로 했어요. 자료형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멤버 DTO에다가 값들을 쭉 우리가 지금 6개죠? 6개를 쭉 담았어요. 생성자에다 담아서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클로즈하는 닫기 코드가 되고 마지막에 리스트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제어하는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려고 합니다. 서블리 클래스죠. 서블리 클래스, 멤버 패키지에 만드세요. 서블릿으로 만들고 이름은 멤버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에서 웹 서블릿에 URL 패턴을 이걸로 작성해 주세요. 멤버 서블릿에 스타 하면은 중간에 이 공통적인 이름이 들어가고 뒤에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공통적인 URL 패턴만 있으면 이 클래스를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2개 메서드에 작성하시는데, 먼저는 변수 선언하고요. 이 list.do까지 먼저 작성할 거예요. else if가 쭉 있잖아요. 첫 번째 if절, 첫 번째 if문까지만 작성하시고 else if는 나중에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패키지요. new 클래스로 하지 마시고요. 서블릿입니다. 클래스 네임은 멤버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어노테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멤버 서블릿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매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 스타가 들어가면 그 뒤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말이 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리스트가 돼도 되고 인서트가 돼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메서드 있죠. 두 개 메서드 안의 내용을 지우고 작성해 주세요.
네, 서블리 클래스에서 이 리퀘스트 URI, 이건 사용자가 요청한 주소예요.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는 프로젝트 식별자죠. 프로젝트가 여러 개, 웹 프로젝트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식별하는 것이죠. DAO를 생성하고요. 여기 인덱스 어브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문자열이 하나 있는데요. 인덱스 어브에서 이 A 문자열에서 인덱스를 찾는 겁니다. 헬로우란 문자열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나요? 0번에 있죠. 전체 문자열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찾는 문자열 위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자바란 문자열이 몇 번째 있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는 0번부터 해서 6번이죠. 그래서 6번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문자열은 없죠. 없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어브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열의 위치 값을 물어보는 메서드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요. list.do라는 문자열을 물어봤죠. URL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주소에서요. list.do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네, list.do라는 문자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상관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수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list.do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란 뜻입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얘기는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해시맵을 만들고요. 여기는 멤버 리스트를 구해왔죠. 자, 그래서 이 DAO에서 멤버 리스트를 구했잖아요. 호출하면 SQL을 돌려서 while문 돌려서 리스트에 쌓고 리스트를 리턴하게 되죠. 리턴된 내용이 좌변으로 넘어왔죠. 그걸 해시맵에 저장하는 겁니다. 맵에 저장을 하는데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이죠. 그리고 리스트 사이즈, 이거는 어레이 리스트의 아이템 개수예요. 몇 개냐, 자료가 몇 개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하고 리퀘스트 영역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이제 저장. 그리고 이제 출력 페이지로 이게 넘어갈 거예요. 출력 페이지를 지정을 하고 출력 페이지로 포워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여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걸 호출하는 페이지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컨트롤 여기까지 만들었죠. 리스트 출력하는데 필요한 기능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멤버 컨트롤러한테 누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list.do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dex.jsp 이거 만들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웹 앱에 만드는 거예요. 멤버 디렉토리 index.jsp요. 그냥 이름을 index.jsp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index.jsp에서는 뭘 할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적을 겁니다. response.send redirect에서 JSP02 사이트에 멤버 서블릿의 list.do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response.send redirect 페이지가 URL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URL을 멤버 서블릿의 list.do 이 멤버 서블릿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이거랑 같죠. 뒤에 스타는 그 이름에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list.do 그러면 여기서 if문에서 list.do에 걸렸겠죠? 그럼 이걸 실행하는 겁니다. 자료를 구해서 저장하고 자 이제 list.jsp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만들면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list.jsp요. 자, 코드를 잠깐 보시면 임포트가 좀 필요해요. 임포트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다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리스트도 뽑고 그 추가 기능 뭐 이런 것도 할 텐데 이 페이지 다 완성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이퍼링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맵에서 자료를 구해오는 코드, 반복문 돌리면서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처음에 리스트 점도 요청해서 컨트롤러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JSP로 보냈죠. JSP에서 여기 임포트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아직 추가 기능 작성 안 됩니다. 추가 링크를 건 거고요. TH는 테이블 헤더죠. 제목 셀입니다. 이게 제목이 나와 있고, 자, 여기서 리퀘스트의 get attribute, 아까 우리가 컨트롤러에 이렇게 셋 했잖아요. 맵으로 셋 했잖아요. 이름이 맵이잖아요. 그럼 꺼낼 때도 맵입니다. 자료형 바꿔야 되고요. 그 맵 속에 들어있는 리스트를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어레이 리스트에 전달하고 반복문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퍼링크로 걸었는데요. 여기가 이름이에요. 이름에 링크가 걸려 있고,
여기 이제 뷰 함수는 좀 이따 이제 세부 내용 볼 때 말씀드릴 거예요. 클릭하면 이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를 보내서 그 사람을 조회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포문이 여기서 열려서 여기서 닫혀요. 네, 포문이 여기서 끝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출력이 되는 거죠. 아이디, 비번, 날짜, 주소, 전화번호. 네, 반복해서 다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폼입니다. 네, 폼이고 주소는 이따가 뷰점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히든 태그는 화면에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전달되어야 되는 값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숨긴 필드로 해서 이렇게 히든으로 넘기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은, 자, 이제 파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5개 만들었잖아요. 시작 페이지가 어디냐면 이게 시작 페이지예요. 자, 이 웹 프로그램에서는 시작 페이지가 중요해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컨트롤러로 갔죠. 컨트롤러에서 자료를 구해서 여기다 보냈잖아요. 이건 출력 페이지예요. 출력 기능만 담당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할 때요, list.jsp를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얘만 실행하면. 얘를 실행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오히려. 왜냐면 자료를 받은 게 없잖아요. 자료를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시작을 인덱스에서 시작해야 돼요. 네, 인덱스에서 시작해서 돌리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 잘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추가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아까 이거 우리가 SQL 디벨로퍼에서 집어넣은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페이지에서, 화면에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처리할 것입니다. 추가 누르면 지금 폼 JSP로 가기로 했는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멤버 디렉토리에 폼 JSP인데요. 자, 이 멤버 디렉토리에요, 폼.jsp를 만들어 주세요. 예, 이렇게 지금 작성했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채운 다음에 확인 누르면 오라클 테이블에 추가되고 목록이 나오게, 목록에 갱신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아까 이게 리스트였잖아요. 리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폼.jsp에서 자료를 입력했어요. 입력한 거를 확인하면 그게 컨트롤러로 항상 갑니다. 컨트롤러에 전달돼서 거기서 이 DAO의 메서드로 호출할 거예요. 아직 작성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DAO의 메서드 작성하고요, 인서트 메서드 작성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코드가 추가된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된 다음에 다시 아까 list.do를 호출하게 되면 화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DAO로 먼저 갈게요. 자, 멤버 DAO. DAO에서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위에다 추가할게요.
자, DAO에 인서트 메서드를 추가했고요. 보이드니까 리턴 타입은 없어요. 리턴 값은 없어요. 그리고 값을 아까 우리 여기서 입력한 값들을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하려고요. DTO에 저장해서 DB 접속하고 인서트를 하는 거죠. 필드는 5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끊을게요.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고 필드 5개, 밸류즈 물음표도 5개요. 필드 개수 5개 확인하세요. 물음표 5개 확인하세요. 그리고 물음표의 값이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야죠. 1번부터 5번까지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레코드가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고 클로즈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서드를 작성했고, 컨트롤러로 가세요. 우리 폼에서 아까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멤버 서블릿의 join.do로 가기로 했거든요. 아까 두 개 메서드에 if문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else if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우리 폼에서요. 폼에서 이렇게 네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임. 이 입력한 값들이요. 5개의 값이요. 이게 join.do로 갑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이 join.do 걸렸어요. 그러면 request.getParameter로 값을 쭉 읽어왔죠. 이 이름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DTO에다가 집어넣어서 자, 방금 전에 만들었던 insert 메서드 호출했죠. 그러면 DTO가 넘어가면서 레코드가 추가됐겠죠? 추가된 후에 자, 레코드가 이제 추가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갱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거죠. URL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JSP02였죠. 컨텍스트 패스. 그 다음에 멤버 서블릿의 리스트.do. 그러면 다시 여기가 또 가겠죠. 자료를 또 새로 구해와서 또 목록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하시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이게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이디는 쓰면 안 됩니다. 기존에 그 새로운 아이디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네, 새로운 레코드가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을 클릭하면요, 상세 정보를 표시하게 해요. 그 사람, 클릭한 사람의 상세 정보를 표시하고요, 그러니까 수정 삭제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하면 뷰.do를 호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뷰.do를 우리가 작성할 텐데요. 예, DAO의 멤버 디테일 메서드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에 뷰.do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출력 페이지예요. 뷰.jsp. 그러니까 파일 3개를 작업해야 됩니다. 멤버 DAO
자, 이 디테일 메서드 사용자 아이디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작업이요. 이 사용자 이름을 누르면 아이디를 클릭한 그 사용자 아이디를 보낼 거예요. 보내서 그 사용자 정보를 찾아서 화면에 표시해 주려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가 여기 넘어올 거고요.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게요.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디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좋죠. 이렇게 해서 DB 접속해서 SQL은 멤버 테이블에서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 찾는 거죠. 그리고 물음표 한 개니까 1번 물음표에 아이디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레코드가 한 개겠죠?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while문 쓸 필요가 없죠. 하나니까요. 한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DTO를 만들고 DTO에다 세팅하는 겁니다. 정보를 세팅하고 그걸 DTO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로 가세요. 컨트롤러에다 else if가 또 추가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클릭한 값이요. 자, 지금 리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리스트에서 자, 여기 하이퍼링크를 걸었잖아요. 자, 이름에 링크를 걸었잖아요. 이름에 링크를 걸어서 여기 이제 href는 원래 이제 다른 페이지로 가는 건데요. 지금은 잠깐 막았어요. 막고 여기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하기 위해서 온클릭을 만들었습니다. 뷰라는 함수에다가 작은 따옴표입니다. 이거 아이디를 보냈죠. 현재 사용자 아이디. 그럼 뷰 함수에서 여기입니다. 아이디가 넘어오고요. 현재 페이지에서 네임이 포먼인 태그에 네임이 유저 아이디인 태그의 밸류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게 이거죠. 포먼의 네임이 유저 아이디인 태그 히든 태그예요. 히든 태그는 화면에 안 보여요. 근데 데이터는 넘어가요. 여기다 이제 숨겨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브밋 됐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뷰점도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컨트롤러에 가서 뷰점도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 왔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넘긴 아이디가 이거죠. 아까 히든 인풋 타입은 히든 태그에 있었던 것. 아이디가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상세 정보를 보고 싶은 사용자 아이디죠. 그러면 방금 작성했던 DAO의 멤버 디테일 메서드에다가 아이디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왔고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조회를 해서 DTO에 담아가지고 리턴했죠? 자,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값을 지금 아이디를 받아서 테이블에서 그 레코드를 꺼내가지고 DTO에 담았죠? 그걸 다시 되돌려줬어요. 이렇게 어떤 자료가 들어가고 어떤 자료가 출력이 되는지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파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값하고 처리하고 리턴되는 값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전달되겠죠? DTO가. 이 DTO 변수는 현재 우리가 보고 싶은 사용자의 정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력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 출력할 데이터를 미리 저장해 놓고 이게 출력 페이지입니다. 출력 페이지로 포워드 시켜서 출력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view.jsp를 만들어야 됩니다. 멤버 디렉토리에 view.jsp 만드시고요.
이렇게 이름을 클릭하면 그 클릭한 회원의 정보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물론 수정 삭제는 안 됩니다. 클릭하면 그 정보가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보시면 클릭했을 때 클릭한 회원의 아이디가 전달되죠. 그래서 그 아이디를 테이블에서 찾아서 DTO에 담아서 컨트롤러에서 페이지에 보냈죠. 그래서 페이지에서는 그걸 받아서 출력한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선 임포트가 필요하죠. DTO 클래스에 대한 임포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퀘스트에서 DTO란 이름으로 자료를 받아와야죠. 받아와서 자료형을 바꾸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출력한 거죠. 필요한 자리에. 아이디는 바꾸면 안 되니까요. 비밀번호, 이름, 날짜도 바뀌지가 않겠죠.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삭제를 하려면은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아이디가 있어야 수정이 되죠. 그래서 히든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다 아이디를 집어넣었어요. 수정 버튼, 삭제 버튼을 만들었고요. 아직 수정 삭제 버튼은 작동이 안 됩니다. jQuery 가져와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디가 업데이트인 태그 클릭하면 update.do로 보내고요. btn delete이란 태그를 클릭하면 delete.do로 보낼 거예요. 아직 수정 삭제는 처리가 안 돼 있고요. 또 DAO랑 컨트롤러 쪽을 더 고쳐야 되고요. 우선 이름을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정 기능 만들어 볼게요. 자, 수정 기능 만들려면 항상 우리가 이제 DAO를 하고 컨트롤러, 지금 DAO에서 업데이트 메소드가 있어요. 업데이트 메소드 만들고 컨트롤러에 업데이트.to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AO로 갑니다. DAO에 업데이트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DAO의 업데이트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수정 메소드요. 수정할 내용을 괄호 안에 DTO로 묶어서 전달했고요. DB 접속하고 SQL이 제일 중요하겠죠. 업데이트 하는데요. 멤버 테이블 업데이트 하는데요. 입력할 값은 비번, 이름, 주소, 컴마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조건은 아이디죠. 아이디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물음표가 지금 5개 있잖아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1번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게 5번이겠죠? 그러면 번호에 맞게 1번부터 5번까지 자료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레코드가 수정이 됩니다. 네, 수정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클로즈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로 가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저 update.to 추가요.
그래서 update.do,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들이죠. 수정할 내용들, 이것이 아까 우리 view.jsp에서 넘어온 값들이 여기에 다 전달되죠. 그거를 DTO에다가 변수 5개에다 다 집어넣고요, 업데이트 호출했어요. 그럼 레코드가 수정이 됐겠죠. 수정이 끝난 다음에, 수정된 다음에 주소를 이동시켜야죠. 목록을 갱신해야죠. 그래서 목록으로 다시 갑니다. 멤버 서블릿의 리스트 정도. 그럼 다시 또 수정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목록이죠.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바꿨습니다. 수정. 그러니까 변경되죠. 이름도 바꿔볼까요? 이게 변경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레코드 삭제요. DAO에 오세요. DAO에서 레코드 삭제 메서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삭제는 아이디가 전달되죠. 삭제할 아이디가 전달되고요. delete from table where 조건이죠. 물음표에 아이디가 들어가는 겁니다. 1번 물음표에 아이디가 전달돼서 레코드 삭제요. 레코드가 이제 여기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완성하면 되는데요. 컨트롤러에서 이제 else if 삭제할 레코드, 이게 아이디죠. 삭제할 아이디죠. 삭제할 아이디를 받아서요, 레코드를 여기서 삭제합니다. 삭제가 된 후에 또 화면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록을 또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do를 또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지우고 싶어요. 삭제 누르면 지워졌죠. 근데 이게 바로 지워지면 좀 그렇잖아요. 한번 사용자 확인을 받고 싶으면 뷰에서 여기서요, 컨펌으로 한번 감싸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컨펌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요. 컨펌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는 거죠.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true죠. 취소 버튼 누르면 false죠. 확인 버튼은 true, 취소 버튼은 false가 됩니다. 그럼 확인 버튼 눌렀으면 여기 true가 들어가니까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삭제 누르면 이거 뜨죠. 이게 컨펌이에요. 여기서 취소 누르면 그냥 진행하지 않고요. 확인 눌렀을 때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동작을 이제 이런 기본 작업을 우리가 크러드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트는 레코드 이제 생성이죠. 레코드 추가가 되겠고, 리드는 읽기가 되겠죠. 지금처럼 이제 그 목록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는 수정이 되겠고, 이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크러드로 한번 짜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테이블이 바뀌면은 간단한 웹 응용 프로그램은 충분히 짤 수 있죠. 이 로직을 파악하면.